대통령실이 어제 대통령실 기자단에 인터넷 매체 3곳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로 추가된 매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들을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어제부터 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정부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배제했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며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을 신청한 3개 매체를 등록했다.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출입하려면 그 출입 기자단이 기존에 있었던 출입 기자단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 어떤 여론을 수렴합니다. 들어와도 괜찮은 매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사실 이런 과정들이 좀 꽤나 까다로운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3개 매체는 내일부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추가하겠다라고 그냥 일방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 출입 기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기자단이라는 게요. 네. 사실은 그냥 그 법률상 기구가 아닙니다. 그냥 기자들의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자단에 가입을 시키느냐 안 시키냐는 건 기자단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저걸 받아들였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네. 기자단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기자단이 과연 김어준 뉴스공장의 기자, 몇 기자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그거를 통보받았으면 그걸 기자단이 자 이거를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 기자단이 결정할 문제죠. 기자들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을 대통령실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고요.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기자가 자기도 기자라고 그러면서 뭐 이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법조 기자들이 흔히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이런저런 유혹에. 왜냐하면 그 검사들을 그 취재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전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허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자단의 가입 여부는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왔고 그게 네. 전통이고 대통령실도 지금 그럴 텐데 지금 기자단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운영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자단에서도 왜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 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협의를 좀 거치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대통령실의 출입 그야말로 드나드는 거 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기자단에 가입하느냐 아니냐 뭐 기자단도 임의단체긴 하지만 네. 가입하느냐 아니냐는 건 기자단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에 이 기성 언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튜브나 뭐 이런 언론에 대한 매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선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도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취재의 문을 넓히겠다라고 공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라는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광산 변호사님, 뭐 유튜브 매체를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있게끔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3개 매체였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성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여당 인사들 대통령까지도 걸핏하면 다 거기 들어가서 하고 싶으면 다 했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홍보성 네. 그런 유튜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유튜버예요. 근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출입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고발 뉴스랄지 취재 편의점 나온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번 언론에서 방송할 때 라디오가 됐건 TV가 됐건 네. 나와서 굉장히 여권 성향, 친여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명 정도 하고요. 둘은 상당한 진보 성향, 또 둘은 뭐 약간 우파 성향, 보수 네. 성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자기들을 계속 지지했던 그런 매체를 딱 3개 지정해가지고 유튜버도 이제 취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편들의 어떤 유튜버들에 대해서만 정보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를 주겠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공정성이 어긋나면 편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1인 미디어랄지 유튜브의 어떤 영향이 지금 기존에 이제 언론사들과 비교해 보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할 것인가, 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숙고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맞는데 좀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사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튜버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로 갈려져 있고 중립성인 유튜브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양쪽 다 편향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좌편향, 우편향이라고 하면 그런 쪽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할 것인지, 걸러낼 것인지, 아니면 참여를 시키되 균형을 맞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사실은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중에 이제 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자주 출연하고 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매체들의 특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방송을 해왔던 이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 이력들도 새삼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이라는 방송 특히나 더 그렇죠. 바로 어제도 여권을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예.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자, 자신이 알아봤더니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할 만큼 그럴 만한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다라고 자신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방송들이어서 그 방송사,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만 이번에 대통령실 기자단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그렇군요. 세 개 미디어가 유튜버들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 등록돼 있고요. 출입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 취재 기능이라든가 이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량,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등록 신청을 한 언론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3개를 출입 허가를 한 거죠. 아마 이후에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된 다른 1인 미디어라든가 유튜버를 표방하지만 실제 미디어로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입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에 다 받아주겠죠. 지금 이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가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이 배제됐던 단체가 이번에 복권되면서 인터넷 기자들도 출입이 제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이 3개 지금 미디어들이 등록이 된 거고요. 이후에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친민주당, 친여 성향이라고 해서 해주고 아니라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아마 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실 역시 이제 그 변화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호적인 매체를 대통령실에 들여서 우호적인 내용과 기사를 양산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저기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기자가 있긴 한 거죠? 예, 있습니다. 그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몇 아십니까? 명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취재 기자들이 있고요. 예, 대통령실에 등록해서 출입할 기자도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지만 어쨌든 뉴스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존재한다는 예. 말씀이시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등록을 했다라는 근데 것인데 이게 기자라는 게요. 네. 여기 뭐 변호사분들 계시지만 변호사는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잖아요. 네. 기자는 그런 공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 이제 이른바 보도를 위해서 좀 그 균형 잡힌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냐 뭐 이런 개념도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고 더군다나 유튜브가 과연 언론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있죠. 결국 저 학자들도 지금 그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네. 대체적으로는 언론이 아니다라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유튜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선 언론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단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고 더군다나 지금 그 뭐 1인 미디어에도 개방하겠다 이 취지는 좋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왜 친여 그 유튜버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뭐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